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토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그치면서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1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88.15%를 득표했고 이어 김동연 후보가 7.54%, 김경수 후보는 4.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영남권, 다음 주는 토요일 호남권과 일요일 수도권에서 순회 경선을 마치고 곧바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시즌 초반 호랑이 군단의 부진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를 한몸에 받는 두 동갑내기가 있습니다. 올 시즌 5선발로 낙점된 김도현과 새로운 해결사 변우혁인데요. 시즌 개막 한 달, 두 선수의 단단한 각오를 정의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좀처럼 변화가 없는 우직한 표정, 흔들림 없는 피칭.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패스트볼 등 다양한 구종으로 타이밍을 뺐습니다. 올 시즌 5선발로 낙점된 기아 타이거즈 김도현입니다. 개막 이후 모두 4경기에 나서 평균 자책점 1점대라는 놀라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도 계속 볼넷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건 등판 경기마다 타선이 침묵하면서 아직 1승을 챙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팀 승리와 풀타임이 목표인 김도현은 승수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버티면서 이제 그런 좀 공격력을 좀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풀타임 도는 게 가장 제일 큰 목표고요. 그다음에 계속 돈다면은 일단 뭐 100이닝 이상을 좀 던져보는 게. 득점권 찬스마다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변우혁에겐 기분 좋은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신해결사, 변우혁명적 해결사입니다. 아직 홈런은 없지만 사할 때의 득점권 타율로 해결사 본능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처음 득점권에 있을 때는 작년처럼 조금 생각도 많고 했었는데 한번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수싸움적인 부분에서 좀 저도 한번 느끼는 게 있으니까. 올 시즌을 준비하며 이미지 트레이닝했던 것들이 실현되면서 몸과 마음 모두 좀 더 단단해졌다는 변우혁. 지치지 않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다이어리에 써놨거든요. 절대로 마음은 지치지 말자라고. 한두 경기 못하면은 순간순간 화도 나고 짜증은 나는데 그게 금방금방 좀 털어내지는 느낌이에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아의 미들맨으로 자리 잡은 두 동갑내기 김도현과 변우혁. 개막 한 달 어려운 팀 상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두 선수의 올 시즌이 기대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의 빗속 접전 끝에 8대4로 승리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6회 초 4대4의 균형을 깨는 최원준의 결승타를 시작으로 리드를 이어가면서 8대4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기아는 내일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내세워 승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 광천권역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광천동 일대가 큰 변화를 맞기로 했습니다. KBC는 이 같은 광천권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획보도 직주락 콤팩트시티 광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의 도시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광천권역 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천권역 개발 사업은 옛 전일방 부지와 광천터미널 부지, 광천 재개발 부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도시 내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광천권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두 축, 원도심과 상무지구를 연결하는 위치에 광천권역이 개발된다면 쇠락을 거듭하는 원도심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광천 상무선 BRT 신설로 교통 기능은 더 원활하게 해서 분산을 가져온 접근성 개선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분산 효과, 광주 전체적으로 어떤 체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광주시는 개발 이후 광천권역이 쇼핑과 여가, 문화공간뿐 아니라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옛 전일방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헤르조그 앤 드메롱사에 광주 신세계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무소 KPF에 의뢰해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의 첫 특별 건축구역, 광천 재개발 부지에도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아닌 디자인에 초점을 둔 랜드마크 아파트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광주시는 녹지와 조망권 확보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혼이 깃든 무등산 조망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일 사업지만 경관 시뮬레이션을 보고 분석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사업지에 있는 전체를 놓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틈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지. 광천권역 개발 사업이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목표로 하는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신안 자은면에 목련나무 4만 그루가 식재된 정원이 조성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상기후로 개화 시기가 늦어져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상풍력 발전기가 바라다 보이는 신안 장원도의 천사 뮤지엄 파크. 4년 전부터 목련나무 4만 그루를 심어 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마녀 구류에서 꽃을 피워 처음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강한 섬 지역에서 목련 축제가 열리는 것은 신안군이 처음입니다. 첫 축제는 초원현상 여파로 아직은 어린 목련 나무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해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자목련을 보니까 좀 훨씬 더 색감도 이쁘고 그래요. 예, 아직은 조금 나무가 작아서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개화 시기가 늦어진 목련 나무들이 축제가 끝난 뒤로 꽃을 피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별 모양은 스텔라타와 붉은 장미를 닮은 치니, 크고 붉은 불칸 등 7종의 목련이 저마다 개화 시기가 달라 생겨난 현상입니다. 목련 정원에는 아직도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나무들이 많아 한동안 목련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에 축제가 여러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잠목련이라고 하는 보통 하얀 목련을 많이 생각하는데 보라색 빛이 너무 예쁘고요. 추억거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에도 꽃을 피워낸 4만 그루의 목련 나무가 3, 4년 후 선목련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2025 전국 새우란 대전이 오늘 신안군 앞에의 분재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제3회 전국 새우란 축제와 함께 열리는 새우란 대전엔 전국 애란인들이 소장한 150여 점의 새우란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폐막일인 내일은 대상인 국회의장상 등 33점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열립니다. 군인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거나 대량의 음식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8건의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를 통해 전투식량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당시 시위에 실제 참여했던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기념식에서 헌법에 4.19 민주이념의 계승이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5.18 정신이 헌법에 담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앞서 광주공원 4.19 혁명 기념탑을 찾아 희생자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함께했습니다. 노후도에 파손 위험이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일부 교량 보수 공사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실시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오늘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소태고가교 동광주 효덕 방향이 통제되고 내일 같은 시간엔 용산 IC교 양방향, 21일은 소태고가교 남광주 방향 등이 각각 통제됩니다. 광주시는 교통량 증가로 이음장치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교체 중에는 해당 구간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